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1월 17일까지 서울시 원서접수 기간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간호직, 그리고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이제 준비하신 수험생분들은요, 원서접수 기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원서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목표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긴장도 되고 힘든 기간이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좀 드릴게요. 우선 이번 서울시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지금 충분히 기출 회독이 어느 정도 되신 수험생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실전 연습도 하고 또 모의고사에서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기출과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 과정을 봤던 분들은 마무리 과정 암기해 주시고, 만약 마무리 과정이 없는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같이 보시면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기출, 아직 회독을 못한 게 있으면 기출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서나 마무리 과정을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를 목표로 하되 아직 기출 회독이 충분히 안 되신 수험생분들은요,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출만이라도 충분히 당분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각 과목별로 기출 과목에 기출 문제집이 워낙 양이 많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요, 그 기출 문제가 자주 반복되고 또 응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잡으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출을 아직 회독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일단 기출 회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시험 삼아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아니라 지방직이 이제 주 목표이신데 서울시 중간에 지금 시험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서울시에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맞춰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만약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마 조급해져가지고 꼭 해야 할 단계를 빼고 조급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만약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 뺀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나 6월달에 있는 서울시가 만약 목표라고 하면은 이번 3월달에 있는 서울시는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 기출까지만이라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3월 서울시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요, 지금 각 단계별로 이제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신 수험생분들은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약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안 푸셨다고 하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많이 풀었다, 그런 분들은 동영 모의고사를 푸셔도 좋은데요.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이 사실 양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대략 120회가 되고 9급 외에도 7급도 있고 9계집 8급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영어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는 차라리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많이 안 푸신 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영어 연도별 기출 좀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포인트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대신에 시험장에 가기 전에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 또 20문제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전략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스킬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목표니까 먼저 서울시를 최우선 푸세요. 2019년부터 2010년 순으로. 근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유형하고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이전 연도도 상당히 어렵고요. 틀리는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어휘랑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던 어휘나 생활영어 또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보기양의 단어나 생활영어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는 그 동의어들이 나오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계속 출제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서
나왔던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직 암기가 잘 안 된 부분은 포인트 교재나 이론서 찾아봐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문법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서울시 문법을 2019년부터 2010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포인트가 아마 한 100개 아마 이내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은 독해는 똑같이 안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기출은 당연히 영어 독해 지문 똑같이 안 나오지만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두 번째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세 번째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독해 노트에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다 모아두세요. 그거를 그리고 나중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독해 문장이 술술술 익히면서 내용 파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와가지고 독해가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는데 독해를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은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 같은 거 또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독해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영어 독해 어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어휘들을 따로 독해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정리해 두시고요. 어휘를 자투리 시간에 다다다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독해형 어휘 노트는 눈으로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또는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영어 연도 기출을 푼다고 하면요. 일단은 쉬운 진열은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제이 많이 쉬워요. 그럼 그쪽 진열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구국, 국가제, 지방제, 서울시 특히 서울시를 제일 우선으로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다 푸시면은 나중에 기상직도 있고요. 그리고 7급도 있어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7급이 더 어렵잖아요. 또 국회 9급은 평이한 난이도고 그리고 국회 8급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 나중에는 법원서기보 이렇게 연도 기출이 대략 한 120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 다 풀어보고 나중에 여유가 돼가지고 7급이나 국회 8급까지 다 풀어본다고 할게요. 물론 7급 영어에서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틀리고 여러분의 약점 보완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풀고 이번 서울시에 시험장 가잖아요. 서울시는 9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급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고 서울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 때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틀린 게 있으면 자신이 실수해서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걸 빨리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건 미리미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틀리니까요.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는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기출을 풀었던 분들도 연도별 기출이 워낙 120회 워낙 많기 때문에 유형별 기출에서 겹치지 않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풀어봐도 또 틀린 문제 또 틀리고요. 그리고 답이 보인다고 해서 답을 바로 체크하지 마시고요. 답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어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번 3월달에 서울시를 최종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3월달 최종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휘나 생활영어는 여러분들이 봤던 어휘 교재 그냥 하나만 계속 보시고요. 대신에 기출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에서 나왔던 표현들 따로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재를 새로 늘리지 마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던 문법 포인트 교재 그리고 서울시를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암기가 안 된 부분들 위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법 포인트 위주로 계속 암기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출 문법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뭐 랜덤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이미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차라리 문법 포인트를 달달달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단원별로 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 관련된 포인트 위주로 단원별로 풀어보시고 이론이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에 이론을 암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괜히 막 랜덤으로 양을 늘리면은 오히려 포인트 서울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는 놓치고 계속 섞인 랜덤 문제를 푸느라고 시험에 갔을 때 문법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면서 연도 푸는 감을 유지하시되요. 풀고 나서는 세 가지를 해주세요. 첫 번째, 답의 근거 찾기.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리고 오답이면 매력적인 오답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는지. 만약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보기함을 다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출을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독해를 할 때.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연습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실제 기출을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독해 내용을 파악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계속 부터 따지고만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전 연습에서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쭉쭉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설을 볼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된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추후에 그 독해 노트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독해 어휘는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기 식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3월달 서울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잡고 공부하시면 영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을 믿어보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다들 힘내세요.